안녕하십니까. 이제 7주차 1일 합격 노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이제 복습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개발 사업 자체를 가지고 파이낸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회사에 신용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개발회사와 이 개발 사업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회사 SPC 하나를 설립해 놓고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린 돈이 사업주, 개발회사, 온 개발회사의 장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장부 바깥에서 빌렸다. 그래서 부외금융의 효과를 누린다. 그래서 개발회사, 원 개발회사는 채무 수용 능력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개발 사업이 망해도 쫄딱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돈 빌려준 사람은 개발 사업 자체가 망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 자체 안에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소구가 가능하지, 개발회사, 온 개발자에게, 원래의 개발자에게 소구할 수 없다. 그래서 얘를 비소구 금융이라고 했던 거까지도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개발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금을 융통하는 까지 맞는데 이 뒷부분을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회사, 개발업자가 돈을 빌린 상태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그 개발된 부동산을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자 금융이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요자 금융이다의 틀린 부분인 겁니다. 그래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 담보로 제공, 자금을 빌리는 부채 금융이라는 것. 이거 지분 금융 아닙니다. 개발회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공급자 금융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2번. 부동산 신디케이션과 또는 신디케이트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는 지분 금융으로, 대표적인 지분 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다. 사모 방식이 있었고 공모 방식이 있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기억을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는 얘는 다신 틀리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디케이션은 다수로부터 받는다가 포인트가 되더라. 기억을 해 두시는 겁니다. 얘는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사모 방식 또는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외우는 방법 다신. 그리고 조인트 벤처는 일반적으로 법인과의 결합을 통하여 운영합니다. 그 법인은 보통 기관 투자자가 되더라. 그래서 법인 간의 결합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건 조인트 벤처. 일반 투자자로부터 소액 투자자,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건 신디케이트, 신디케이션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하시는 방법은 신디케이트, 신디케이션은 다수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신 틀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3번.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은 위탁관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전통적인 관리 방식인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걔가 자가관리 또는 자기관리였고, 전문가에게 다 맡기는 걸 위탁관리, 외주관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합쳐져 있는 건 혼합관리 방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가장 효율적인 관리 유형이라고 나오면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위탁관리가 답이 되겠지만 지금은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의 단독주택이라면 전문가에게 맡겨놓으면 오히려 비용만 더 듭니다. 관리 비용만. 그래서 관리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스스로 관리하는 자가관리가 더 바람직할 수 있고, 대규모의 공동주택, 대규모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위탁관리가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종류와 규모별로 좀 더 적합한 바람직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에 다 통틀어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관리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때 주의해 주실 건 관리 효율성이 높은 건 위탁관리 장점인데 보안관리는 기밀 유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는 내 거 내가 관리할 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관리의 장점이 된다는 것도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토지 이용 부분에서
토지 이용은 토지 이용에 하한선이 있었고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샀다. 그럼 거기다 자본과 노동을 때려 박는데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양을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했었고, 집약도가 높게 이용되는 걸 집약적 토지 이용, 낮게 이용되는 게 조방적 토지 이용. 조방이란 단어는 한자로 듬성듬성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아무리 높게 투입해도 멈춰서야 될 때가 있고, 집약 한계점. 아무리 자본과 노동을 조금만 투입해도 손해를 면할 수 있는 점 이상은 투입해야 되더라. 걔가 조방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같은 건데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은 건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건지가 다른 내용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문제가 딱 뜨면 조총은 이빨에 물고 쏩니까? 손에 들고 쏩니까, 여러분? 손에 들고 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가 돼서 조방의 한계점이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 걔가 손익분기점인데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약 한계점은 이윤 극대화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점이다 그랬는데 얘는 X. 조방의 한계점은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집약의 한계점은 이윤 극대화점으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점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임진왜란 때 외구가 쐈던 재수없는 총의 이름이 뭐다? 조총이었습니다.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이빨에 물고 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 부분에 세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었고 고객 점유 마케팅, 그 다음 관계 마케팅이 있었는데 관계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킴에 따라 매출액을 늘리고자 하는 거였고 고객 마케팅 전략은 고와 아이다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끌고 흥미 유발시킨 다음에 사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사는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각 단계별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유지시켜서 사는 행동까지 옮기도록 만드는 것.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때 시장 점유 마케팅에 STP 전략이 있었는데 STP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으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다.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외웠었냐면 우리 과목 중에 수시법이 있습니까? 공시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시 선생님을 뵈면은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시, 수고. 그래서 공급자 중시, 시장 점유 마케팅. 맞습니다. STP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따져보면 STP 전략은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그 다음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내가 가진 자본과 인재 능력을 하나의 시장을 선택해서 거기다 집중시켜야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수요자 집단의 특성별로 세분화시키고 그 중에 하나의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고 타겟팅, 그리고 그 선정된 시장의 기존 공급자와 나와의 차별화를 깨야지만 차별화된 위치로 선정해야지만 포지셔닝 해야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꼭 기억하실 내용은 뭐였냐면 수요자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별화는 누구와의 차별화를 깨한다? 기존 공급자와. 시장의 수요자는 세 놈 오셨다고 해야 됩니까? 세 분 오셨다? 수요자 집단 뜨면 뭐로 간다? 세분화로 가시는 겁니다. 순서를 진행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을 외우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시장 선거 점유율이 세표 차면,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세표 차면 STP 전략, 재판 가유, 그래서 재는 제품, 판매 촉진, 그 다음 가는 가격, 유는 유통이었습니다. P로 시작한 네 가지 섞어서 했던 것. 이 내용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고 예전에 뽀삐라는 화장지가 있었답니다. 걔는 우리 집 강아지였던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피플이 아니었다. 인력 관리는 들어가지 않는다도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마케팅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밖에 나올 구석이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